아니에요. 그거 막 몰아붙이니까 좀 다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이래놓고는 은밀한 목소리로 바뀝니다. 예, 내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거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즉, 흰 구름이 뭐였어요? 진실. 그 진실 내일이면 바뀌니? 라고 은밀하게 말해요. 여기서 읽어낼 게 뭐냐면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요.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난폭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은밀한 목소리로 바뀌다. 막 몰아붙이다가 달래듯이 얘야 이렇게요. 지금 촌장의 어조 말투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 설득을 위해서 다양한 어조를 사용하는 거죠. 이 심리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아니요,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다는 계속해서 진실을 향한 열망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우기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이 흰 구름의 내용이 뭔데요? 진실요. 너도 진실을 믿지 못하잖아. 이렇게 우겨버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내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말하기 방식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진실을 믿지 못한다고.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한테 그 진실을 믿지 못한다면서 비난하고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 창백해지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요. 그러면 얼굴색이 변하는 걸 통해서 다가 뭔가 변화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뭔가 다가 회유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을 외칠 테니 진실일까요? 누가 봐도 거짓이겠죠. 여기서 말하기 방식은요. 거짓으로 약속을 제시합니다. 그러고는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오늘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외칠 거라고 타협합니다. 그랬더니 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다가 회유당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속하지. 정말이죠? 정말?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다가 결국은 회유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진실을 열망하던 사람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이제 파수꾼 나가 없다가 등장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허치였습니다. 1위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기도 가보면 달아나고 없어요.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지 못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죠.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고 싶었는데 선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인즉 권력자의 나는 순응하고 선물 준다니까 아첨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촌장은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젠틀한 척 하는 거예요, 끝까지. 촌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 애인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됩니다.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겠죠. 다가 힘없이 이렇게 안겨있으니까 그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병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려는 다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진실을 말하려는 의지를 미숙한 젊은 시절 혈기로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예요. 되게 용기 내서 말하는 의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평가절하,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아이, 그 나이 때 한 번에 객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나에게 얘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거 빨리 좀 나아주렴. 다가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왜? 회유됐기 때문인 거예요. 나가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 흠칫 놀라는 거예요. 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요. 자, 보세요. 관객석 쪽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근데 그게 마을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관객을 마을 사람들과 동일시 해놓고 있어요. 이것 또한 작가의 어떠한 의도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일단 살펴보면, 자, 첫 번째 희곡적 특징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 적어도 수십 명이겠죠. 그 수십 명을 동시에 무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연극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관객을 마을 사람화하면서 희곡이 갖는 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상 관객 흥미를 유발하는 거. 내가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 관객을 이번에는 그게 몰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1인 2역을 통해서 몰입을 방해해서 거리를 두고 보게 했죠. 여기서는 관객을 그게 몰입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진짜 말하고자 한 의도는 이거예요. 회피나 무관심으로 잘못된 권력이 유지되는 현실을 관객이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관객들한테 지금 현실이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라고 관객에게 자각시켜 주고 싶었던 겁니다. 파스쿤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자, 아직까지 이걸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은폐할지 아직까지는 갈등이 있는 모습을, 침묵을 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은 내적 갈등, 다의 내적 갈등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가 이제 외칩니다. 이리때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촌장의 완벽하게 회유된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제 진실은 은폐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파수꾼 가, 나, 다 모두 이제 거짓을 말하게 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과 북소리 중지 이리때는 물러갔다. 근데 이리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수꾼 가와 나는요,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진실에 의심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요. 오직 권력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하는 권력의 하수인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때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라는 촌장의 말은 거짓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 1위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죠. 그 틈을 이용해 돌아가 주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자, 수다쟁이 운반이 뭐 했는데 처벌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진실을 퍼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진실이 없다라고 결론 지어지면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독재 정권 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이리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때가 온다라고 표현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다. 이제 한패가 된 거예요. 아니야,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촌장, 얘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려가서,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더 이상 마을로 못 간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밖에 없어요. 다가 마을에 가면 진실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를 사회에서 격리시킨다고요. 독재 정권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쳐넣어 버렸잖아요. 그때 그 상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 말도 없네. 마을에 오지 마라. 다 침묵. 싫어 갈 거야가 아니에요. 왜? 권력의 하수인이 됐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배경이에요. 자, 소설에서도 마찬가지, 희곡에서도 배경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 진실이 묻혀진 상황이잖아요. 그 진실이 묻혀진 암울한 상황. 암울한 상황을 상징하고 이제 자신도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요. 다가요. 그 다의 내면 심리요. 다의 암울한 내면 심리. 이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다의 암울한 심리 상황을 이런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촌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저 사람들이 누군데요? 민중을 나타내죠. 민중 앞에서는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이러고 있다고요. 권력자들이 원래 그래요.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자기 하수인들한테는 너 나 따르면 많은 이익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이때는 대사와 대사 사이 잠시 멈추는 걸 의미합니다. 촌장,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대사가 잠시 멈추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모든 상황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나 가시려고요, 촌장님. 촌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덧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지지 않던가요? 자,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 권력의 하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촌장과 파수꾼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고요. 또 배경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배경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더 이상 진실이 밝혀질 수 없죠. 그런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 그런 상황에 대한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막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때다 외친다. 계속해서 거짓 체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파수꾼 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고요. 자, 이를 통해서 뭘 드러내느냐?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죠. 근데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말았죠. 지배자의 회유에 굴복하고 마는 그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배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강백의
파수꾼 살폈습니다.